여러분, 가족이 간병해주면 간병인 보험에서 보험금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가족이 간병해도 청구 방법을 제대로 모르면 보험금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군요. 보험은 가입보다 청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불필요한 보험은 싹둑, 필요한 보장만 딱 알려드리는 보험 디자이너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간병인 보험이 열풍이 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족이 간병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더라 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가입을 하셨죠. 근데요, 가입은 했는데 간병인 청구는 어떻게 하죠? 라는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더 속상한 건 가족이 직접 간병을 했는데 서류가 부족해서 보험금을 못 받았다는 사례도 꽤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보험금을 못 받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라면, 특히 가족 간병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이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일반적으로 보험을 청구할 때 생각해 볼까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다 받죠. 그리고 퇴원할 때 필요한 서류를 받습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하지만 가족이 간병한 가족간병보험은 다릅니다. 입원해서 가족이 간병을 하는 시점부터 서류를 준비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야, 그럼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우선 가족간병보험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단명,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하고요. 초진기록지, 입퇴원 확인서, 사업자 번호와 업종이 기재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간병인 사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사용기간, 시간 및 영수금액 기재, 사업자 직인 날인이 꼭 필요하고요. 다음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한데요. 간병인 소속의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카드 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 등 간병 서비스를 받고 대금을 지불한 서류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일부 회사는 추가로 간병일지와 간호기록지를 요구하는데요. 간병일지는 간병을 하는 사람이 작성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간호기록지인데요. 간호기록지의 경우는 서류에 간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없으면 지급이 보류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서류를 발급받았지만 서류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현재 제 고객님 한 분도 밤낮으로 간병을 하시고 해당 서류를 제출했지만 내용이 부족하다고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간병인 청구가 이렇게 까다롭진 않았습니다. 그날 어디서 뭐 했죠? 라는 제목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었는데요. 간병인 보험 허위 청구건이 늘어나자 보험회사에서 소비자에게 이런 요구를 했다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제목을 보면 구글 지도 등의 위치 기록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사 내용 한 켠에는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인이 타지에 있거나 다른 일을 했음에도 간병을 했다고 속이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간병 시간과 간병인 사용 금액을 부풀리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간병 사기 혐의로 약 200명의 피의자를 송치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간병인 보험은 상해 및 질병을 치료 목적으로 입원을 하고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이 점을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러한 일 때문에 25년도 1월에 약관이 변경되었는데요. 여기에 추가된 서류가요. 왜 간병인이 필요한지 간병인 필요 사유와 실제 간병인 사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는 약관이 변경되기 전에 가입을 했으니까 증빙 서류가 필요 없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가입을 하셨어도 현재와 동일한 서류로 청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과거에 가입하셨어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가족간병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될 경우 꼭 미리 간병인 업체에 연락을 해서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소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가족이 간병을 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등록을 하죠?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가족 간병의 개념은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이 간병을 했을 때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병인의 정의는요, 유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한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문 간병인 자격증이 없어도 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요, 친구나 이웃이 간병을 하셨어도 업체에 등록을 하고 간병을 했다면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간병인 업체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 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 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 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비자 입장에서 아파서 입원하는 와중에 이런 부분까지 챙기기는 쉽지 않은데요. 대부분의 설계사가 업체를 알고 있으니까요. 꼭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하셔서 업체에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병인 업체마다 수수료도 다릅니다. 이 부분도 꼭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현재 담당 설계사가 없거나 제가 추천하는 업체가 궁금하신 경우에는 카카오톡에 보험 디자이너를 검색하셔서 업체 문의를 남겨주시면 간병인 보험 청구하는 방법과 업체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병의 경우 미리 입원 날짜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입원하시기 전에 미리 연락하셔서 간병인을 등록해 놓으시고요. 상해의 경우 갑자기 다쳐서 입원을 하잖아요. 여기에 수술까지 진행하는 경우라면 정말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꼭 업체에 연락을 하셔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업체에 등록을 못했는데 실제로 간병을 한 거니까 나중에 등록을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절대로 안 됩니다. 간병인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공지를 했는데요. 절대로 소급 적용해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단계인 이 등록 단계에서 등록을 하지 못했다면 청구는 불가능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간병인 서류를 준비했다면요. 이제는 병원에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간호기록지에 내 가족이 간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꼭 작성해 달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병원 측에서 환자에게 안내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더욱 좋습니다. 앞서 제 고객님이 이 두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해당 서류에 간병인이 간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없어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병원마다 서류에 기록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내용은 모든 병원이 기록을 하겠지만요. 간병인이 간병을 하고 있는 여부는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병원에 말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간병인 등록부터 내가 간병을 했다는 사실 확인까지 서류가 완벽하다면 보험금 지급이 더욱 수월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원을 하는 즉시 업체의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간호기록지에 나의 간병인이 성실하게 간병을 해주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해 달라고 병원에 꼭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간병인 보험 중에 가족 간병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간병인을 미리 등록하는 것을 몰라서 간병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서 문의 주시는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저도 너무 속상해서 오늘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고 간병인 보험 쉽게 청구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 사용 금액이 1일에 7만 원 미만이면 내가 가입한 금액의 50%만 지급을 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하루에 20만 원을 보장하는 줄 알았는데 10만 원만 보험금이 나오게 되면 속상하겠죠. 24시간 아픈 가족을 간병하면 사실 간병하는 사람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보험금의 절반만 보장이 된다면 이 또한 너무나 속상할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도 꼭 내 증권을 보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